경의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뱀파라는 한자 들어간 한자들을 좀 모아서 공부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뱀파 이런 한자 보셨나요? 뱀의 모양을 본뜬 한자에서 뱀파라고 하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어떤 자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게요. 자, 뱀파라고도 하고 땅이르파라고도 하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얘가 들어가면 파 발음을 하는데요. 잡을 파, 긁을 파, 비파파, 파초파 이렇게 파파파 발음을 하고요. 또는 비파나무파, 아비파.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발음이 좀 바뀌어요. 살찔비, 술잔치, 치자나무, 치까지 해서 열자 한번 짧은 시간 안에 같이 외워보시죠. 자, 뱀파라고 하는 한자는 땅 이름파라고도 하는데 유래가 두 개 정도 나옵니다. 제 책을 보면 제가 564페이지에 정확하게 잘 정리해놨으니까 혹 경의서당 책 있으면 참고하시고요. 제가 책에는 뱀이 땅바닥에 바짝 엎드린 모양 이 이야기만 했는데 또는 사람들이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모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가 흔히 보는 뱀사자하고도 비슷하죠. 이 가운데가 없어지면 뱀사가 되지요. 그래서 조금 비교해서 제가 조금만 써보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가 쓰면 우리 한글 리을처럼 생기면 몸기라고 하죠. 여기다가 조금만 올라오게 되면 이미 이라고 하죠. 그 다음 여기를 다 막아버리면 뱀사라고 하여 그런데 이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을 더 정확하게 쓰면 이걸 지금 배우시는 뱀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양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기에서 변형이 조금씩 돼서 몸기, 이미이, 뱀사, 뱀파 또는 땅 이름 파라고 하는 거고요. 혼자 쓰는 경우는 보통 파촉이라고 해서 중국의 지명을 쓴다거나 구라파, 임파선 이렇게 발음 역할을 하는 우리가 구라파라고 하는 것은 유럽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럽을 표현할 때든지 임파선, 우리 신체 기관 임파선, 갑상선 할 때 그 임파선 할 때도 쓰는 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임이 좀 있는데 앞에 손수를 집어넣게 되고 뒤에 뱀팔을 쓰게 되면 손으로 뱀을 잡아볼까? 여러분 손으로 뱀 잡을 수 있어요? 아우 저는 정말 싫은데요. 이렇게 뭔가를 내가 힘들게 확 잡았다는 뜻으로 파악이라는 말로 씁니다. 어떤 대상의 내용이나 본질을 파악하는 걸 알아내는 걸 이해하는 걸 파악이라고 합니다. 악자도 똑같이 손에 쥐어 있는 겁니다. 쥐다라는 뜻. 이 쥐 악자 같은 경우는 특히 악수할 때 악자예요. 그래서 파악은 내 손 안에 꽉 잡아서 내가 마음대로 어떤 의미나 내용을 다 이해했을 때 파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잡을 파는 앞에 손수자가 잡다라는 뜻을 더 도와주고 뒤에 있는 뱀파는 발음만 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또 볼까요? 긁을 파는 앞에 있는 한자가 손톱조에 너무 쉽죠? 손톱으로 긁는데 뱀에 물린 곳을 손으로 빡빡 긁었다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하시겠죠? 근데 진짜 뱀에 물릴 때 손으로 긁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막 독 퍼지니까 빨리 그 피가 통하지 않도록 날카로운 걸로 뱀 그 독을 좀 빼내고 빨리 응급실을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외우 좋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파양이라고 해서 가려운 데를 긁을 때 가려울 양자를 쓰고요. 파충류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뱀 종류들을 그럴 때도 이렇게 씁니다. 비파파는 악기 이름이에요. 옥이 굴러가는 소리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현악기 비파인데요. 위에 있는 한자를 임금항이 아니라 구수록 두 개가 있는 걸로 보시고 아래 있는 건 발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양의 현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비파비와 같이 짝꿍이어서 비파비, 비파파 위에 있는 건 다 옥 굴러가는 소리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쓰고 아래 것들은 다 발음만 하시면 돼요. 파초파 한번 볼까요? 위에 풀초를 해서 땅에서 자라는 풀이에요. 그럼 파초풀이 뭐 하는 데 쓰느냐? 옛날 약재로 썼던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당연히 초차도 너무 쉽죠? 파초초. 하나 이러니까 이 뱀파자의 한자는 아래쪽은 다 발음 역할을 하고 위에는 뜻을 도와주는데 항상 부수는 뜻을 도와주니까 식물에 지칭하는 말이었네요. 비파나무파 보면 나무목이니까 이제 비파나무인데 이건 언제 쓰냐? 비파의 나무, 이 비파 열매를 또 약재로도 쓰고 악기로도 쓰거든요. 그래서 나무목. 땅에서 잘 자란 비파나무 이걸로 만들고 열매고 뭐 이런 약재로 쓰고 이랬겠지요. 너무 쉽죠?
아비파는 조금 중국말 같은데요. 위에 아버지 부자가 뜻을 주고 파자가 파가 돼서 우리가 보통 영어에서 파파라고 하죠. 그래서 아버지 호칭을 한자로도 이렇게 파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또 뱀하고 관계되는데 아까 제가 땅 이름 파라고도 했으니까. 살찔비 발음 바뀌어버렸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뒤에 있는 하나자는 아까 이 몸기자에서 점점점 변하는 걸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몸이 뚱뚱해져서 몸기의 변형자로 봅니다. 뚱뚱한 사람의 모양을 써서 사람의 육체가 살이 쪘네, 몸기자가 이렇게 변했네로 해석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비만, 비욕, 비료. 참 우리가 관심 있는 단어가 이 비만이고 저 같은 경우도 살이 쪘다가 빠졌다가 먹으면 찌고 뭐 당연한 순리긴 한데요. 이게 살이 쪘을 때 몸기가 이렇게 변한다는 걸로 보는 게 좀 재밌죠. 그 다음 술잔치 한 1급자 정도 갔을 때 보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했듯이 원래 술잔치는 이렇게 씁니다. 근데 사람들이 쓸 때 이 자를 잘 못 쓴 거예요. 이 아래에 있는 병구절자를. 그래서 이걸 붙여버린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그냥 이것도 술잔이라고 하자라고 해서 술잔치 한자가 2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빨간색 이 자가 원자예요. 서 있는 사람을 그려서 사람인 자의 변형자로 본대요. 서 있는 사람으로 보고 아래에 있는 건 무릎을 꿇는 사람을 봐서 서 있는 사람이 무릎 꿇고 있는 사람한테 술을 따라주는 거죠. 그러면 이 서 있는 사람은 윗사람이 되겠고 아래에 무릎을 꿇은 사람은 아랫사람이 되겠죠. 술잔을 받는답니다. 잔에 술이 쏟아지듯이 유창하게 나오는 말을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말을 우리가 치연이라고 한대요. 처음 들어보셨죠? 이 술에, 이렇게 술잔에 술을 따라주는 행위나 이런 것을 주는 행위는 상당히 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명령할 때 쓰는 단어들로 많이 써요. 뭔가를 이렇게 명령하거나 내가 널 믿는다 아니면 너와 나는 동지가 되었다 이런 걸로 좀 술로 많은 동급을 표현하는 한자인데요. 이 원래 이자인데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모양이 좀 변했다는 거. 나무목을 쓰게 되면 치자나무 치자인데요. 치자 색깔 노란색 예쁘죠? 나무목에 술잔치가 발음만 하고요. 술잔으로 만든 제목, 네, 이 치자나무로 술잔을 만들었네 이렇게 좀 연상을 해보자고 하는 제어의 의도였고요. 성질이 차고 이뇨제와 눈병, 황달들 해열에 쓰고요. 물감 원료로 제일 많이 쓰죠. 치자, 치자 열매 갖다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치자치, 얘 때문에 술잔치 때문에 발음이 또 치발음도 있구나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오늘 배우신 한자 땅 이름 파들은 파예요. 잡을파, 긁을파, 비파파, 파초파. 자, 그 다음 비파나무파, 아비파, 살찔비, 술잔치, 치자나무치. 오늘 거물현이 들어간 한자 배울게요. 거물현이 들어가서 다 현발음하고 또 추가되는 부수들은 뜻을 하는데 몇 자나 될지 한번 볼까요? 제 경의서당 책 있는 분은 편하게 책 보면서 보실 수 있는데요. 페이지 594쪽에 거물현자 들어간 한자 다 정리했습니다. 책 피고 한번 영상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작할게요. 거물현 들어가는 한자 봤더니 속귀현자 있고요. 활시위현이나 빛날현자 있어요. 줄현, 어지러울현, 배전현, 빛날현 이런 한자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 옥돌현, 소리현, 끌현, 현 발음이 견되는 그래서 11자 정도 되네요. 한번 보실게요. 자, 첫 번째 거물현의 유래를 보면 검은 실을 묶어놓은 모습일 거다. 작은 미세한 실을 덮으려 깊숙하게 멀다 멀다 이렇게 아련하고 깊고 좀 까맣고 뭐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하는데 유래는 실 묶은 걸로 많이 봅니다. 또 어떤 책 보면 검은 하늘 기둥을 좀 그린 게 아니냐라고 해서 우리가 천자문에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루황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 이럴 때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거무련자를 또 하늘색 검정색으로도 보니까 참고하시고요. 검정색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제가 지금 입은 것처럼 이런 블랙이 아니에요. 거무스름한 잿빛을 좀 보면 되는데 우리가 현미라고 할 때도 쓰고요. 유현하다 아득하다 할 때도 쓰고요. 현선이라고 하면 손자의 손자 아시죠? 증손자 증손자를 또 현손이라고 하고요. 천지현황은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늘빛이 검다라고 쓰기도 합니다. 오늘 배우시는 거무련이 들어간 한자들 다 현자 발음입니다. 마지막 견자 하나 있었지요. 한번 볼게요.
추가되는 부수를 쇠금을 솥의 양 옆에 솥을 들 수 있도록 잡는 손귀, 솥귀라고 해서 이렇게 손잡이용 있죠. 솥의 손잡이, 그 솥귀라고 하고요. 제일 많이 쓰는 건 임명자, 현자 들어가신 분 많이 쓰죠. 우리가 솥을 들 때요, 이 손잡이, 솥귀가 없으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존재감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 되라고 이런 한자를 임명자로 많이 쓴다고 하네요. 활시위 현자도 사람 임명자에도 많이 쓰는데요. 여기 활을 잡아당기는 거고 활에 매어져 있는 실활이에요. 검은빛 나는 실이라고 하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길 때 활시위가 뜻하고 활시위를 잡아당기는 에서 상현달, 하현달 할 때 매달 음력 7일에서 8일경에 나타나는 달이고요. 우리가 보름달 되려면 15일 걸리잖아요. 그래서 신월과 만월 중간 정도 되는 반달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둥근 모양, 상현달 할 때 쓰는 활시위가 휜 것 같이 활시위가 이렇게 둥그러면서 반달 모양처럼 되는, 그래서 활 모양으로 달을 표현할 때도 씁니다. 빛날련 너무 쉬워요. 불화를 빛나다 보고 현자만 보시면 되는데 임명자 씁니다. 아까 속기원과 같이 어떤 뭐 빛나고 화려하고 뭐 열정적이고 이런 말로 임명자를 쓰겠지요. 줄현자는 실사가 정말 뜻을 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검은 실로 만든 건데 특히 악기, 현악기, 줄로 된 악기, 관현악 그러면 부는 악기와 이 줄로 된 악기의 합주곡을 또 우리 관현악이라고 하죠. 이 배가절연이라는 말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배가는 사람 이름이고요. 절연은 이 검은고 줄을 끊었다라고 하는 한자인데요. 배가라는 사람과 종작이라는 사람이 신분을 뛰어넘는 친구 사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배가라는 사람 검은고 연주가는 양반이었는데요. 자기 연주를 잘 들어준 종작이하고 친구가 되었는데 그 종작이가 자기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안타깝고 내 음악을 알아주는 사람이 세상에 이제 한 명도 없다는 우울감에 그 종작이 묘지 앞에 가서 배가가 검은고 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다시는 나의 음악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슬퍼하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배가가 검은고 줄을 끊어버렸네. 정말 절친한 친구 사이를 비유할 때 백야절연 또는 이걸 줄여서 나의 음악을 알아준다 해서 지음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때 이렇게 검은고 현자를 좀 써요. 줄 현자를. 어지러울 현자, 눈이 캄캄해지고 안 보이죠. 눈목에다 현자를 써서 눈앞이 검어지면서 어지럽다 해서 우리 특히 현기증, 현혹, 우스갯소리인데요. 여담인데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 강당에서 안 모이고 거의 운동장에서 월요일이면 꼭 교장선생님이 훈화 말씀을 하는데 훈화 말씀이 너무 길고 조금 햇볕이 쨍 뱉고 그러면 우리가 몸 약한 친구들이 막 픽픽 쓰러지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쓰러진 적이 없는데 그때 정말 이해를 못 하겠던 거예요. 왜 저렇게 말을 듣다가 쓰러지지? 왜 저러지? 막 이렇게 참 제가 건강했던 친구죠. 네, 그때 한 번 나도 쓰러져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교장 선생님 말 듣기 싫어서요. 교실 들어가고 싶어서 이 현기증이라는 말,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아마 그때 못 먹고 좀 몸이 허약하고 아픈 친구들은 픽픽 쓰러질 수 있죠. 뭐 어지러우면 저도 가끔씩 좀 기력 딸리면 어지러워라 이렇게 앉았다 일어날 때 그런 경우가 좀 있긴 한데 아마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어지럼증 있는 걸 현기증이고, 눈앞을 어둡게 하면서 나를 유혹을 한다거나 나쁜 쪽으로 끌고 가는 거를 현혹되다. 이런 뭐 우리 영화 대사에도 하죠. 현혹되지 마소 이거 나오잖아요. 현혹이라는 것은 내 눈앞을 어둡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거겠죠. 어지러워 현. 배짜년은 앞에 배주를 집어넣어서 배주 더하기 거물현이에요. 검은빛이 나도록 튼튼한 제목으로 만든 배전인데요. 배의 양쪽 가장자리를 우리가 배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측, 격측자 써서 배전현 이런 말도 있다. 이거 좀 유념히 보시는데요. 이거 훈음이 물현이 아니에요. 빛날 현인데 물빛이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아주 큰 물빛을 뜻하는데요. 이름자에 씁니다. 그래서 빛날 현이라고 하면 불화가 들어가는지 물수가 들어가는지 확인 한번 하셔야 됩니다. 옥돌 현자도 이름자에 쓰는데 구수록자가 한자로 오면 거의 점을 여기다 점 찍지 않고 오는 거 아시죠? 구수록이라도 그래도 인정을 합니다. 임금왕처럼 보이지만 구수록자예요. 임금왕이 부수인 건 한자도 없어요. 그래서 거물현.
써서 현 발음, 옥 써서 옥돌현, 임명자입니다. 자, 임명자 현자 상당히 많네요. 속기현, 빛날현, 물수 들어간 거, 불어 들어간 거, 구수록 들어간 거까지. 입구를 집어넣으면 소리를 지르는 건데요. 여기 현안이라고 해서 불을 환자 써서 큰 소리 내는 것을 소리현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좀 소리를 많이 크게 지르시는 분이어서 소리 크게 지르는 사람을 정말 싫어해요. 그리고 좀 조근조근 말할 수 있는 걸 소리 지르면 예민해지면서 화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좀 소리 지르는 거 상당히 좀 예민해하는 편이에요. 이게 현환, 큰 소리를 내다 이럴 때 쓴다고 해요. 그 다음 끌견자 정말 중요하게 보시게요. 거물 현자에다가 여기 거물 현자 보이시죠? 그 다음에 덮을명 쓰시고 아래다가 소를 써서 검은 소를 콧뚜루에 해가지고 끌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 견우와 직녀할 때 견우 직업이 소몰이잖아요. 그래서 견우할 때 이렇게 쓰고요. 견인치 할 때 쓰고 견제하다 할 때 쓰고 경강부하라는 말 2급 정도 되면 꼭 나오는데요. 잘 보시면 강하게 끌어들여서 모여있는 데 갖다 붙이다. 나는 거기에 가고 싶지 않은데 모든 여론이 거기에 가고 힘센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가당치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다가 붙이는 것을 경강부회하다라고 합니다. 이 견자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쓰기를 힘들어 하는데 제가 한번 써볼게요. 맨 처음에 거무련자를 이렇게 잘 써야 돼요. 여기를 연결해서 쓰는데 이상하게 쓰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덮을명을 쓰시고 그 다음에 소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검정소예요. 검정소를 잘 들고 다닌다로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막 여기 한 번 쓰고 여기를 연결하고 막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거무련 써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거무련, 속기현, 활시현, 빛날현 배우셨고요. 줄현, 어지러울현, 배짜현, 빛날현 배우셨네요. 그 다음 옥돌현, 소리현, 끌현, 끌견까지 배우셨는데 임명자를 좀 많이 배웠습니다. 거무련 잘 배우셨죠?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올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